이 학생의 고1은 시작부터 너무 긴장되고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마구 정보가 쏟아지고 긴장되는 이 3월, 그 3월의 말쯤에 가면요, 뭐가 있는가 하면 모의고사가 있어요. 지금까지의 중학교 내신 시험과는 아주 다른 스타일의 시험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뭐 성적엔 안 들어간다고 하지만 이 첫 시험부터 점수가 제대로 안 나와봐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2025년 겨울방학, 나만의 공부법을 만드는 겨울 캠프. 중학교 3학년 이제 2학기부터는 예비 고1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학기말 시험도 이미 다 봤고 겨울방학 벌써 시작한 그런 느낌일 텐데, 이 겨울방학이 이제 방학이라고 놀 수 있는 시간이다 이런 생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됐죠. 그리고 부모님들도 아이들도 아마 고등학생이 된다는 그런 막연한 부담감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이번 방학 정말 잘 보내야지, 고등학교 가서 잘할 것 같은데 이렇게들 생각하고 계시죠? 그래서 방학 동안 국영수 또는 과목별로 또는 아이들 성적대별로 얼만큼 공부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이 정보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로드맵이라도 그게 내 아이한테 맞지 않으면 그게 소용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또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오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용하고 소극적인 딸을 둔 어머님이 우리 딸을 어떻게 고등학교 준비를 시켜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이 사연이 정말 많은 학생들, 많은 부모님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요. 한번 다들 끝까지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예비 고1을 둔 엄마입니다. 벌써 고등학교 학부모가 된다는 것이 두렵기만 합니다. 더군다나 이번 학년부터 등급제도 바뀌고 대입 개편안이 새로 적용되니까 처음 고등학생 엄마가 되는 직장맘인 저는 마음의 부담이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이것저것 정보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조용하고 얌전한 스타일이라서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잘해 나갈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등급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면서 hin기부의 영향력이 입시에서 더 커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던데, 이렇게 소극적인 아이가 어떻게 그런 활동을 잘해서 입시에 성공할 수 있을지도 걱정되고 처음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벌써 걱정됩니다. 특별히 생각하는 진로도 아직 없고 문과, 이과 결정도 아직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도 학원에서 고등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중3 될 때와는 다르니 고등학교 가서 자기만 성적이 안 나오면 어떡하냐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면서도 지금은 전체적으로 느슨한 분위기라서 그런지 공부에 집중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학원 다니고 숙제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중학교 성적은 그래도 시험때가 되면 착실히 공부하는 편이라서 공부를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험 기간이 아닌 때는 학교 학원 숙제하는 것 이상의 공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숙제에만도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는 아이라서 공부에 대해서 더 압박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고등학교에 가도 학업을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이대로 두면 겨울방학 때도 학원만 왔다 갔다 하다가 지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이번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우리 딸이 고등학교에 가서 무난히 적응하고 공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머니의 사연을 받아보고 학생한테 질문지를 보내줬더니 이렇게 답이 왔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공부하는 방식은 그동안 이게 학교 선생님이 주신 프린트물을 외워서 시험을 봤다고 하고요. 계획을 세우는 거는 시험 기간에는 계획을 세워서 했지만 항상 이렇게 제대로 지켜내지는 못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있는 공부 고민은 고등학교에서 공부가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하루 일과는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숙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성적은 중3에서는 수학은 B 받고 그래도 다른 과목은 다 A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네요. 사연을 보니 어머니의 걱정에 공감은 되는데 아이가 크게 문제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어머니는 왜 사연을 보내셨을까요? 맞아요. 지금 이 학생이 뭐 게임에 빠져 있다거나 공부를 안 하고 빈둥거린다거나 뭐 핸드폰만 보고 있다거나 이런 뚜렷한 어떤 행동상의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아마 지금 중학교 졸업을 앞둔 많은 학생들이 지금 이 학생과 유사한 상태에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 학생이 뚜렷한 문제는 없지만 그렇다고 아무 문제가 없네 하고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상태,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 학생도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을 수 있지만 아직 고등학교 입학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닥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저 막연히 걱정만 하는 정도일 거거든요. 아마 어머님이 학생보다 더 걱정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 어머님도 평소 좀 걱정이 많고 뭐든지 미리미리 준비가 되어야 하는 성격이신 것 같고,
미리 준비가 되면 내가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대비 차원에서,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신 거죠. 저는 이 어머님도 아마 이 학생 따님과 유사한 성격이셨는데 이제 살아가시면서 사회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나름 적응적으로 변화하셔서 모든 걸 미리 준비하자 이런 모드가 되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의 성격과 공부 마음을 봤을 때 지금의 공부 마음과 공부 습관으로 고등학교에 간다면 분명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이제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은 공부를 한다고만 하면서 시간만 보내는, 의욕이 없고 의지가 없다고 하는 그런 상태, 너무 많은 학생들이 경험하는 그 힘든 상태가 되기 십상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요, 어머니가 뭘 감당하셔야 되냐, 이 학생의 그 엄청난 짜증, 그걸 어머니가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미리 사연을 정말 잘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학생에게 이번 겨울방학은 특히 더 중요해요. 이게 공부 준비도 중요하지만요, 마음의 준비가 좀 돼서 고등학교 입학을 해야지 이 학생이 좀 잘 적응을 할 수 있거든요. 이 학생의 성격과 공부 마음이 어떻길래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사연에서 보면 어머님도 이 학생이 수줍음이 많고 소극적이라서 걱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의 성격 자체가 문제다, 그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성격의 학생이 갑자기 큰 변화, 낯선 상황을 맞이하면 좀 많이 힘들어해요. 이 학생은 로맨티스트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맨티스트 성격은 세심하고 예민하면서도 감성적이에요. 참 곱고 부드러운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또 걱정도 많아요. 그래서 뭐가 딱 정해진 게 있으면 좀 걱정도 덜 되고 좀 안심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완벽하면 더 안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학생은 뭐든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나름의 어떤 확고한 틀을 만들고 그 틀 안에서 뭐든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공부하는 데서도 그대로 나타나요. 정해진 숙제만 딱 한다든지, 시험 준비도 딱 정해진 프린트물만 완벽하게 암기한다든지, 이렇게 정해진 것만 완벽하게 하면 나는 안심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크게 변동도 없고 돌발 요소 없이 정말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게 학생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주어진 틀 안에서 뭔가를 완벽하게 하는 걸 잘하기 때문에 학생도 그런 상황에서는 심리적인 만족감도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낯선 환경을 만나거나 변동이 심한 상황, 돌발 변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성격의 학생은 굉장히 당황하고 불안감이 높아져요. 마음이 힘들어지죠. 차근차근 생각을 하기보다는 뭘 해야 될지 방향을 상실하고 이제 멘붕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학생이 고등학교 입학 후에 맞이할 환경은요, 그렇게 평탄하고 안정적인 예상 가능한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난생 처음 맞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아마 들이닥칠 거예요. 1학년 때부터 생기부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도 많이 들을 거고, 입학하면 이 창체 때문에 여러 동아리에 대한 소개도 들을 거예요. 본인이 원래 뭐 하고 싶었던 게 뚜렷하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공부마음 검사 결과를 봐도 스스로 뭔가 하겠다는 목표가 뚜렷하지는 않아요. 어머니 말씀대로 가고 싶은 학과나 대학도 지금 막연한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성격의 학생은 그 정보를 다 아는 것도 부담이 되고요, 또 내가 그거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도 부담이 돼요. 또 하나의 변수는 고교 학점제 시행이에요. 이것도 낯설어요.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부담이 많이 돼요. 더군다나 중학교 때 나랑 좀 친했던 친구들이 같은 고등학교에 갔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진짜 이 학생의 고1은 시작부터 너무 긴장되고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마구 정보가 쏟아지고 긴장되는 이 3월, 그 3월의 말쯤에 가면요, 뭐가 있는가 하면 모의고사가 있어요. 지금까지의 중학교 내신 시험과는 아주 다른 스타일의 시험이에요. 이 모의고사가 이제 중3까지 공부가 얼마나 되어 있나 그걸 확인하는 시험이라고 하고, 또 이게 대학 입학 성적에 반영되는 그런 시험도 아니라고 하지만 이 시험 자체가 범위가 없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하루 종일 보는 시험이잖아요. 이 학생에게는 그런 시험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걱정되고 불안하지요. 아무리 이게 성적이 대학 입학에 반영이 안 된다 그래도 성적이 잘 안 나오면 이 학생이 마음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이 학생의 공부 마음이 시키는 거 열심히 잘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과 또 성적이 잘 나오는 것에 나름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있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뭐 성적엔 안 들어간다고 하지만 이 첫 시험부터 점수가 제대로 안 나와봐요.
어떤 마음이 될까요? 이 학생이 고등학교 공부 전체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격의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자책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책하고 자신감도 없어진 상태에서 중간고사를 맞이하게 돼요. 그 고등학교 가서요, 많은 학생들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고1 첫 번째 중간고사예요. 이게 중학교 때까지는 다들 절대평가였잖아요. 한 반에서 한 40%까지도요, 90점이 넘으면 A가 나와요. 그리고 등수 표시도 안 돼요. 과목별 석차까지 다 나오는 이 고등학교식 상대평가에 익숙하지 않아요. 상대평가 시험의 또 다른 문제는요, 학생들의 실력을 변별해야 되니까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시험 문제에 함정이 막 들어가요. 근데 중학교 때까지는 배운 것을 아는지 확인하는 식의 시험이기 때문에 함정이 마구마구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런 함정이 들어간 시험 문제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학생들이 무너져 내리는데, 특히 중학교 때 시험 준비하듯이 공부한 학생들은 더 처참한 등급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이 공부해온 방식이 딱 주어진 거 외워서 시험 보는 방식이었잖아요. 그리고 주어진 숙제 다 하면 공부 다 했다 생각하는 학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학생이 고등학교 첫 시험에서 무너져 내릴 거라는 거는 불보듯 뻔한 거예요. 아무리 등급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어서 이제 1등급이 10%까지 된다고 해도 그 1등급 안에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 학생의 성격으로는요,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지? 이렇게 차분히 생각하기보다는요, 불안이라는 감정이 앞서서 정말 깊은 자책의 늪으로 빠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학생이 당장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고등학교 입학한 후에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될 거라는 거, 그게 너무 뻔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은 어떻게 코칭을 해주시나요? 자, 이제 이 학생이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 거기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다를 거거든요. 뭐 다른 모든 학생들이 다 그렇지만 공부해서 대학을 가보겠다 생각하는 학생들에게는 중학교 과정에 구멍이 없는지 확인하고 메꾸고 뭐 고등학교 선행도 하고 해야죠. 그런데 이거는 다른 학생들도 다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맞춤으로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부 준비와 마음 준비, 이 두 가지가 함께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학습 심리상담 코칭 겨울캠프. 어떤 효과가 있나요? 공부 마음이 변해요. 의무방어하듯이 공부하던 학생, 시키는 것만 수동적으로 따라하던 학생, 공부를 포기한 마음으로 있던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고 그 생각을 표현하게 되면서 내가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믿음과 자신감을 갖게 돼요.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 공부 목표를 만들고 스스로 공부의 주인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하려면 이 학생의 마음의 문을 좀 열어야 돼요. 이런 성격의 학생은 수줍음도 많고, 그리고 누가 자기의 세계에 훅 하고 들어오면 이렇게 움츠러들기 때문에 이 학생의 마음을 잘 살피고 이렇게 다독다독 하면서 이 학생이 걱정하고 있는 마음도 알아주고,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 자기가 잘하고 싶다는 그 마음도 알아주면서 이렇게 마음의 문을 살살살살 이렇게 열어가야 돼요. 이 학생이 고등학교에 가면 새롭고 낯선 교실, 책상, 의자, 교복, 친구들, 앞에 앉은 친구, 뒤에 앉은 친구, 얘네들 어떤 애들일까? 또 다른 선생님은 어떤 분이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과목별 선생님은 무서운 선생님일까? 친절하게 말하실까? 급식실 어디지? 또 이 과목은 어떤 내용이지? 이건 또 뭘 적어내라는 거지? 이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일과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한 부분 한 부분을 굉장히 긴장한 상태로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지낼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비유적으로 말하면 안개가 가득한 길을 이렇게 더듬더듬 하면서 여기 웅덩이가 있으면 어떡하지? 여기 낭떠러지가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산길을 걷는 그런 기분이 이 학생이 첫 시험을 보는 이 3개월 정도까지 계속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생한테는 발 앞을 바로 이렇게 플래시라이트 같은 걸로 비춰주면서 여기는 안전해, 이쪽으로 와, 조금만 더 가면 돼, 이렇게 한 발씩 단계적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코칭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중학교 공부와 고등학교 공부의 가장 큰 차이는 공부를 하면서 그 내용이 시험에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 내용에 대한 실력을 쌓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험을 보는 능력도 키워야 하잖아요. 이건
각기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학생한테 야, 고등학교 가서 공부 잘하려면 시험 대비도 해야 돼. 자, 공부하면서 시험에 대한 것도 생각하고 문제도 많이 풀어?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확 말해주면요. 이 학생은 그때부터 부담감을 엄청 크게 확 느끼고 움츠러들어 버려요. 그리고 나름 정답, 확실한 거를 찾는다고 무턱대고 문제만 계속 많이 푸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면 오히려 쌓이는 실력이 없고 더 불안해지는 거 제가 이전에 다른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 학생한테 말해주면서 안개를 이렇게 그냥 확 걷어내 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학생의 취약점이 요 배운 내용을 시험에 적용하는 생각을 하는 거, 이런 부분이 좀 약한 게 취약점이거든요. 이 학생이 수학만 자기가 B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수학도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했을 거예요. 개념이 각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이 학생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방식이 스며들듯이 이렇게 몸에 배도록 한 발 한 발 이끌어주는 그런 코칭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무턱대고 외우는 공부를 벗어나서 함정이 있는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훈련이 조금씩 되는 거고, 그리고 고등학교 공부 방식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져서 이제 시험을 조금 덜 부담스럽게 맞이할 수 있을 거거든요. 이 학생한테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마음의 준비예요. 불안감이 높다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그 성격을 막 훅 바꿔서 막 엄청 낙천적이게 바꿀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꼼꼼함과 세심함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장점이라서 바꿀 필요도 없어요. 성격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불안을 느낄 때, 그리고 자기가 뭔가 결정을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는 게 필요해요. 그러려면은 자신의 성격적인 특성과 자신의 마음, 그리고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자기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코칭 과정에서 이 공부만 다루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학생의 마음도 같이 다루면서 조금 길게 이어져 가야 해요. 그래서 이런 성격의 분들은 불안감이 높다 보니까 뭐든지 부족한 부분을 먼저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야 문제 없게 대비할 수 있다고 이제 은연중에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상황을 보면 안 그래도 이 불안감이 높은 성격인데 더 불안해져요. 그래서 전두엽을 사용하는 이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판단을 하기가 더 힘들어져요. 그런데 입시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고 창체와 생기부를 위한 활동 정해야 하고, 그럴 때 불안해지면 제대로 판단을 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자신의 부족한 점, 다른 친구들의 뛰어난 점, 이런 것만 자꾸 눈에 들어오게 돼요. 왜냐하면 자꾸 부정적인 부분만 자꾸 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학생을 대신해서 누군가 결정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일생을 이 학생이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 자신의 특성을 잘 알고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잘 하려면 자신이 이런 상황을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코칭 과정에서 고등학교에 가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왜 그런지, 또 그 활동을 했을 때 본인에게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불리할지, 어떻게 하면 나에게 도움이 될지,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이 학생으로 하여금 스스로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줘요. 이 학생이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그 판단의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코칭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코칭이 반복적으로 이어져 가면은 학생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안정감을 가지고 선택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에게는 이런 식의 공부 준비와 마음 준비가 꼭 필요해요. 사연을 보내신 어머니께는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따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도 걱정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이의 부족한 점이 자꾸 더 눈에 들어오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자꾸 이렇게 언급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아이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안 그래도 스스로 자책하는데 그걸 누가 더 확인시켜주는 그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학생의 마음이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역할은 부족한 부분들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지지대가 되어주셔야 돼요. 아이의 불안한 감정, 걱정하는 마음에 공감해주는 게 일단 제일 필요하세요. 엄마가 있으면 나는 안전해. 엄마는 나를 너무 사랑해. 라고 아이가 느끼는 게 무엇보다도 제일 큰 힘이 돼요. 어머니가 이렇게 상담 사연을 보내시는 것만 봐도 어머니가 정말 많이 알아보시고 아이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분 같으니까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자, 다가오는 겨울방학, 모든 부모님들의 고민거리죠. 이번 방학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자녀들보다 부모님이 더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방학 동안 학년별로 어떤 부분에 도움을 줘야 하는지, 학업적으로는 너무 많은 정보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정보가 딱 내 아이에게 맞지 않는다는 거 아마 또 느껴지실 거예요. 아이의 특성에 따라서, 공부 마음에 따라서 현재 당면한 문제도 다르고 또 학년이 올라가서 맞이하게 된 문제도 다 달라요. 그래서 아이의 성격이나 공부 마음을 고려한 학습 심리 상담 코칭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공부 문제에 대해서 또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센터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겨울방학 무엇을 시켜야 할까요? 겨울방학이 다가오면 공부를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이번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야지 다음 학년에 잘할 수 있고 또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을지 부모님들 고민 많이 되시죠? 학원 특강, 기숙형 윈터 캠프, 다양한 기회와 정보가 넘쳐났지만 정작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또 아이의 성적만 고려해서 선택했던 겨울방학 특강이나 윈터 캠프가 별로 도움이 된 것 같지 않다, 그런 생각도 있으시면 더 결정이 어려우실 것 같거든요. 아이의 특성과 공부 마음을 고려해서 아이 맞춤의 공부법을 만드는 과정, 공부의 기초 작업인 공부의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돈과 시간을 들여도 공부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제자리 걸음에서 벗어나기 힘들거든요. 긴 호흡으로 갈 수 있는 겨울방학은 공부를 위한 인프라를 쌓는 절호의 기회예요.